당신만 먼저 연락하고 있나요? 카톡 창을 열어보세요. 스크롤을 위로 올려보면 당신이 보낸 메시지만 주르륵 이어지고 있지 않나요? 안녕? 잘 지내? 요즘 어때? 답장은 몇 시간 뒤 혹은 하루가 지나서야 응, 바빴어. 히히. 그리고 또다시 침묵. 당신은 또 기다립니다. 이번엔 상대가 먼저 연락하지 않을까 하고. 하지만 그 연락은 오지 않죠. 당신만 먼저 연락, 또다시 침묵. 나한테만 이러는 걸까? 그러다 문득 SNS를 열어봅니다.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 게시물엔 댓글도 달고 이모티콘도 날리고 있어요. 아, 바쁜 게 아니었구나. 그냥 나한테만 관심이 없는 거였구나. 이 생각이 들면 가슴 한쪽이 텅 비는 것 같죠.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그 사람의 마지막 메시지 시간을 확인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? 나한테만 관심 없어. SNS는 열심히. 여기서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. 먼저 연락 안 한다고 해서 당신을 싫어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. 이건 당신의 문제가 아니에요. 상대방의 성격 결함도 아니고요.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 연구팀이 2,400명을 대상으로 5년간 추적조사한 결과 먼저 연락하는 빈도와 실제 애정도 거의 상관관계가 없었다고 합니다. 오히려 먼저 연락 잘하는 사람 중 31%는 불안애착 성향을 가진 반면 연락 빈도가 낮은 사람 중 68%는 깊은 신뢰를 기반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. 뇌과학이 말하는 연락 타이밍. 인간의 뇌는 크게 두 가지 모드로 작동합니다. 과제 중심 모드와 관계 중심 모드. 하버드 의대 신경과학 연구소의 MRI 스캔 결과 업무나 개인 과제에 집중할 때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면 사회적 연결을 담당하는 내측 전전두피질은 자동으로 억제된다고 해요. 쉽게 말하면 뭔가에 몰입하고 있을 땐 물리적으로 사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.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. 뇌 구조의 문제죠. 먼저 연락 안 하는 사람들,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. 첫 번째, 내향적 배터리 충전형. 이 사람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에너지 소비로 인식해요. 당신을 좋아하고 만나면 즐겁지만 그 즐거움 이후엔 반드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. 마치 핸드폰 배터리처럼 방전되면 충전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. 이때 먼저 연락하지 않는 건 무관심이 아니라 자기 보호 본능이에요. 두 번째, 회피 애착형. 이들은 어릴 적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너무 가까워지면 다친다는 학습을 했습니다.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친밀감에 브레이크를 걸어요. 관계가 깊어질수록 오히려 거리를 두려워하고 먼저 연락하는 행위가 내가 너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신호로 느껴져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죠. 중요한 건 이들도 당신을 좋아해요. 다만 좋아하는 방식이 안전한 거리 유지인 거예요. 세 번째, 만족형 신뢰자. 이 사람들은 연락 안 해도 우리 관계는 괜찮아 라는 확신이 있어요.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. 1년 만에 만나도 어제 본 것처럼 편안한 그런 관계요. 이들에게 연락은 연락 확인용이 아니라 용건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. 보통 사람들은 연락해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유형은 연락 안 해도 우린 여전히 소중해 라고 믿습니다. 네 번째, 수동적 반응형. 이들은 먼저 연락하기라는 행동 자체에 심리적 장벽이 있어요. 내가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? 지금 바쁠 텐데 방해되지 않을까? 이런 생각들이 연락 버튼을 누르기 전 머릿속에서 맴돌죠. 아이러니하게도 이 유형은 당신이 먼저 연락하면 가장 반가워하고 가장 잘 답장합니다. 다만 자기가 먼저 시작하는 것에 용기가 없을 뿐이에요. 보통 사람들은 상대가 먼저 연락 안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. 나한테 관심 없나 봐. 내가 뭘 잘못했나? 이 관계 끝인가? 하지만 관계 지능이 높은 상위 1%는 이렇게 생각하죠. 저 사람은 지금 자기 리듬에 집중하고 있구나. 연락 빈도가 아니라 만났을 때의 깊이로 관계를 판단해야지. 내가 필요할 땐 언제든 곁에 있어줄 사람이야. 그럼 진짜로 관심 없는 건 어떻게 하냐고요? 간단합니다. 먼저 연락은 안 해도 당신이 연락하면 진심으로 반가워하나요? 만났을 때 눈을 마주치고 당신 이야기를 경청하나요? 힘들 때 곁에 있어주나요? 이 3가지 중 2개 이상이 예스라면 그 사람은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. 단지 연락 스타일이 다른 것뿐입니다. 하지만 만나도 핸드폰만 보고 당신 말엔 관심 없고 힘들 때 연락 두절이면요? 그건 연락 스타일 문제가 아니라 정말 관심이 없는 겁니다. 자, 이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, 상대의 연락 주기에 억지로 맞추려 하지 마세요. 제가 3일에 한 번 하니까 나도 3일 기다려야지. 이런 거 하지 마세요. 진심이 게임이 돼버립니다. 당신이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하세요. 다만 답장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 안부를 전하는 것 그 자체로 완결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. 이건 의존이 아니라 주도성이에요. 부담 없는 연락 공식을 익히세요. 밥 먹었어? 요즘 어때? 이런 연락은 답장 부담을 줍니다.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. 오늘 하늘 미쳤던데 사진 찍어서 보냄.
이 노래 듣다가 네 생각났어. 링크. 별뜻 없고 그냥 안부 전하고 싶었어. 답장은 천천히. 마지막 한마디가 핵심입니다. 답장 안 해도 돼 라는 허락을 주는 거예요. 그러면 상대는 오히려 더 편하게 답하게 됩니다. 부담 없는 연락 공식, 답장 허락하기. 세 번째, 3대1 법칙입니다. 내가 3번 연락했는데 상대가 한 번도 먼저 연락 안 하면 거기서 멈추세요. 이건 포기가 아니라 관계의 온도 측정이에요. 진짜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당신의 연락이 뜸해지면 궁금해합니다. 왜 요즘 조용하지? 하고 먼저 연락 오죠. 만약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지금 당신과의 관계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게 있는 겁니다. 그럼 당신도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세요. 3대1 법칙, 관계의 온도 측정. 연락 빈도는 사랑의 단위가 아닙니다. 기억하세요. 연락을 자주 한다고 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. 연락을 안 한다고 덜 소중한 게 아니고요. 사람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. 어떤 사람은 매일 문자로 안부를 묻고, 어떤 사람은 6개월에 한 번 만나 5시간을 떠들고, 어떤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힘들 때 곁에 있어줍니다. 다 똑같이 소중한 관계예요.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. 당신 주변에도 먼저 연락은 잘 안 하지만 만나면 너무 좋은 그런 사람 있나요? 아니면 당신이 그런 스타일인가요?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. 우리 모두 조금씩 다른 리듬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는 순간 관계는 훨씬 더 편안하고 깊어집니다. 오늘도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